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일주론 강의 43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병호일주가 되겠습니다. 이 병호일주에 대해서 예제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호일주는요, 위아래가 모두 빨간색 화기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천간지지가 양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일주나 육식갑자를 볼 때에는 일단 이것이 양으로 되어 있는가 음으로 되어 있는가 이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양의 그 기능을 보고 일주가 전부 양으로만 되어 있으면 좀 양적인 성향이 강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 딱 볼 때에는 사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양으로 되어 있나 음으로 되어 있나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병호일주에서 밑에 오화가 말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토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말인데 빨간색 빛을 띤 아주 빠르게 달리는 말을 적토마라고 합니다. 천간지지가 모두 화기운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화라는 게 뭐예요? 뜨거운 불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화끈한 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천간에는 해가 활활 타오르는 모습이고, 그리고 지지에는 낮을 나타내는, 옷이라는 게 낮 11시 반에서 1시 반까지니까 낮에 가장 더울 때잖아요. 그래서 해가 활활 타오르는 모습으로 강한 기상을 나타냅니다. 뜨거운 불이 막 타오르고 있으니까 그것이 막 사람으로 따지면 가슴에 막 정열이 불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극단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극단적이라는 얘기는 잘 되면 아주 크게 성공하고 안 되면 아주 밑으로 폭삭 가라앉고, 이런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운이 좋으면 크게 성공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롤러코스터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위로 쭉 올라갔다가 막 부자 됐다가 갑자기 망해가지고 밑으로 쭉 떨어지고, 이런 극단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병호라는 그 일주 자체가 극단적인 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성격 자체에도 극단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에는 되게 좀 거칠고, 그리고 욱하는 성질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화도 잘 내는 것 같고, 그런데 막상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보면 사람이 마음이 아주 여리고 친절한 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겉모습과 다르게 또 안에 있는 모습은 다른 그런 두 가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좀 성급하겠죠. 불은 빠르잖아요. 그래서 판단이 성급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막 우물쭈물하다는 게 아니라 좋게 말하면 우물쭈물한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이거야 하고서는 곧바로 딱 결정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봤을 때에는 뭐 결단력이나 추진력이 좋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금방 불이 탔다가 확 꺼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 얘기는 인내력이 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모두 아버지 보기 안 좋아요. 왜 그러겠어요? 일간이 화기운인데 화기운이 뭘 극해요? 재성운을 극하잖아요. 재성운이라는 것은 가족관계에서 아버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병호일주 자체가 아버지 보기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성운을 극하니까 그럼 병호일주는 돈도 못 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돈이라는 건 좀 달라요. 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10년대운이나 1년운 그리고 배우자운 이런 것과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병호일주라 그래서 돈을 못 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다만 재성운을 천간지지가 강하게 극하니까 아버지 복은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불이라는 것은 활발 탔다가 확 꺼지잖아요. 계속 불꽃이 남아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끝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으르렁대고 막 그랬다가도 딱 뒤돌아서면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끝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강하고 전부 다 화기운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아래로 화기운으로 되어 있으니까 고집도 세겠죠. 자존심도 강하고, 이 불이라는 건 환하게 비추는 거잖아요. 속에 있는 것을 감추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비경겁제가 강하니까 직장생활보다는 사업에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보면서 이 병호일주에 대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여자분인데요. 갑자년 을해월 병호일 병신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 자체가 병호일주고 화기운이 3개가 있으니까 화기운이 비교적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엄마가 재산을 끌어 모아서 가게를 하나 오픈을 해줬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닌데 이제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까 이 딸을 위해서 막 빚도 지고 그래갖고 명품 파는 가게를 하나 장만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실패를 하고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사무보조를 보고 있고요. 외모는 미인이라고 합니다. 눈도 크고 예쁘고 정도 많다고 해요. 집안이 넉넉하지 못해서 어머니가 무리해서 마련해 준 건데 사업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보면 갑자년 을해월 병호일 병신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특징이 뭐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재성운을 나타내는 신금이 하나가 있어요. 시지에 딸랑 하나가 있는데 이 병월주는 일주만 해도 화기운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성운이 어지간하게 있지 않으면 이것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식신상관운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재성운은 화기운에 의해서 극을 당하니까 재물운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재성운이라는 건 아버지를 나타내니까 아버지 복도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사업을 한다면 시기를 잘 맞춰서 하셔야 되는데 그 시기에 있어서도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목화가 기신이잖아요. 목화가 들어오는 때는 피해서 이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병신년이나 정유년 같은 경우에도 천간에 화기운이 들어오고 특히 돈을 투자할 때는요.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겁재인 정화가 들어올 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신강한 사주, 신약한 사주면 모르겠는데 내가 신강한 사주면서 병화일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겁재운이 들어와요. 정화가 들어오는 해다. 그랬을 때에는 돈은 투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겁재가 들어오는 해에 투자를 한 것 같죠? 이 정유년에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술년에도 인호술 반합이 되면서 화기운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화기운이 안 들어오는 때가 좋고 그리고 월지 포함해서 2개가 직장을 나타내는 관성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직장 생활하는 것이 이분에게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운도 강한데요. 인성운 강한 사람들이 어떤 자격증을 따는 게 좋아요. 이렇게 단순한 판매 행위 이런 것보다는 내가 자격증을 따갖고 좀 전문적인 일,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다음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7년 연애이다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별 볼 일 없어서 집안의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이 세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자녀가 3명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선생님이고 언제부터인가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나중에 어린이집 운영도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 무혼형 갑인월 병호일 병신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도 병호 일주면서 화기운이 전체 4글자는 차지합니다. 목화가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사람들이 목화가 강한 여자분이 있고 금수가 강한 여자분이 있잖아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물론 그것도 물론 궁합을 맞춰봐야겠지만 목화가 강한 사람들이 잘 맞습니다. 남자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여자들이 목화가 강한 여자들이 더 많아요. 제가 뭐라고 했죠? 목화는 어린애고 이 화기운은 청년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어린아이하고 청년에 해당하는 그 젊은 기운이 바로 목화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뭐 말도 잘하고 그리고 그 남자들한테 말도 잘 걸고 애교도 있고 그렇다고 봐야죠. 금수가 강한 여자들을 보면은 되게 애교가 없습니다. 표정 자체도 웃는 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화가 강하다는 것이 물론 그 남자가 금수가 강하면서 여자가 목화가 강하다. 그럴 때에는 더 잘 맞겠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 비경겁제가 너무 강하다는 거. 비경겁제가 너무 강하니까 자존심이나 고집도 세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뭐가 없어요? 수기운이 없습니다. 남자를 나타내는 수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때요? 남자운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없다는 점에서 남자운이 대단히 약하다고 볼 수 있고, 또 비경겁제도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궁합을 잘 보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궁합도 잘 보고 그 결혼하는 시기 이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13살서부터 32살까지 결혼 정년기에 수기운이 계속 들어오죠. 이것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 대운의 흐름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목화가 기신운이니까 토금수가 들어오면 괜찮겠죠. 그래서 토금수로 계속 그 40대 50대 운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대운의 흐름이 좋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엄마와 생활을 했고 정교회장을 할 만큼 성격이 좋고 활발하다고 합니다. 고교 시절에는 친할머니랑 생활했고요. 지금은 이혼한 아빠랑 같이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계속 바뀌죠. 엄마랑 살았다가 할머니랑 살았다가 이제는 재혼해가지고 그 재혼했다 이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또 아버지랑 같이 살다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친구들과 말도 잘하고 개그맨 기질이 있다 그래요. 개그맨. 지금 나이가 30살인데 뭐 개그맨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사년, 무진월, 병오일, 갑오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경겁제에 해당하는 화기운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없어요? 금기운이 없고 수기운이 없죠. 근데 금기운이 재성운이에요. 재성운이니까 아버지 복이 좀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이혼을 했다는 것은 부모 복이 없는 거예요. 이혼했다는 것은 부모 복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살서부터 23살까지가 목화만 들어오잖아요. 지금 이 사주가 목화가 이렇게 강한데 4살서부터 23살까지 대운도 잘 안 따라줬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아버지를 나타내는 재성운은 없고, 그리고 어린 시절 내가 부모한테 의지해야 되는 유아기, 어린이, 청소년 시절 이때 대운이 안 좋았다. 그랬을 때에는 부모 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식신상간운도 강하죠. 식신상간운이라는 것은 표현 능력을 나타내는데 식신상간운이 강하니까 뭐 말하는 직업이라든가 뭐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그 표현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 좋죠. 그런데 표현 능력을 나타내는 직업이 대부분 말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뭐 학원 강사라든가 그 밖에 가르치는 직업, 그리고 뭐 연예인도 될 수만 있다면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기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기운이 여기에서 이제 관성운에 해당이 되는데 이분은 비경겁제는 강하면서 직장을 나타내는 관성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 사업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도 없고 자식을 나타내는 관성운도 없고, 거기에다가 어린 시절이 어땠어요? 부모님은 이혼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에서 못 자랐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단란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하고요, 그냥 좀 결손 가정에서 자란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맞으면서 자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커갖고 자식을 또 때립니다. 그 반대일 것 같잖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 때문에 고생했으니까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맞고 자란 사람이 자식을 때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단란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나중에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고, 어릴 때 부모가 이혼했다 그러면 본인이 결혼을 아예 안 하든가 아니면은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가정을 나타내는 자식운과 그 부인을 나타내는 재성운이 없으니까
이 가정원이 대단히 약한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병호 일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